최근 브루클린 전철역 일대에서 총격 사건과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분 브루클린 스타이브센트 하이츠에 위치한 보이즈앤걸스 고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14세 학생은 길을 걷던 중 인근 전철역인 유티카 애비뉴역 주변에서 발목에 총알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총알 제거 후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오후 3시 17분 브루클린 브로드웨이 플러싱 애비뉴역에서는 10대 청소년 3명 등 4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4명은 사건 당시 다른 10대 청소년 무리와 다투던 중 폭력으로 번진 상황에서 각각 팔, 가슴 등에 칼이 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 일행은 현장을 도주했으며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즉각 후송돼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내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들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식업소들의 주류 판매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 허용 방안 외에 주류 면허 신속 발급 방안, 주류 판매세 감면, 뉴욕주 주류국 서비스 투명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호컬 주지사가 신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소들의 활성화를 위해 영구적으로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주류 투고 서비스의 영구화로 알고 있다며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한 법안 조항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 스토어 업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패키지 스토어 연합회는 주 정부는 이번 요식업소들의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리커 스토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식당들만 살리고 지역 리커 스토어에 목을 조이게 할 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 계획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줄어듦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3월 1일과 2일 이틀 연속으로 뉴욕시 전철 11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1일 315만 6,081명, 2일 322만 2,189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일 기준 각각 56.6%, 57.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11 이용객 수 300만 명을 처음 넘겼던 지난 2월 8일보다 더 강한 회복세입니다. 1일 버스 이용객도 1일에는 139만 321명, 2일에는 127만 9,011명으로 각각 팬데믹 이전 62.6%, 56.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회복세는 재택근무를 했던 직장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한편 주지사는 이날 맨해튼 할렘에서 열린 행사에서 뉴욕주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선 직장인들의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다시 주 5일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최소 3에서 4일은 직장인들이 오피스에 출근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최근 완화된 각종 방역 지침들이 직장인들의 통근과 대면 업무를 활성화시킬 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지사는 출근을 강요하면 직원들이 떠날까 우려하는 업주들의 걱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시 전역, 특히 전철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평화회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는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들에 대한 집중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첫 소식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의 벨라베슈 숲에서 2차 평화회담에 나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회담 2시간여 만에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То есть не везде, а только в тех местах, гд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собственно, сами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эвакуации. 양측은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해 조만간 별도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3차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8일째, 평화협상이 예정된 와중에도 양측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인구 3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이자 전략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주요 도시가 처음으로 러시아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No police, there is no Ukrainian military here. So I believe that the city is 100% in Ukrainian, Russian control actually. 또 다른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엔 15시간에 걸쳐 러시아군의 포격이 쏟아졌고 결국 포위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Мы опять без света, мы опять без воды, мы продолжаем оставаться без тепла.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도 경찰서와 대학 건물이 파괴되는 등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러시아군의 화력이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위험에 가까운 쪽으로 강등했습니다. 루브라 가치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오늘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CCC-로 8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CCC-는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으로 국가 부도를 뜻하는 D등급보다는 2단계 위입니다. 이에 앞서 무디스와 피치도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6단계 낮춰 투자 부적격, 이른바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제재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신용 등급 하락에 루브라 가치도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브라 환율은 달러당 117.5루블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달러당 110루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즘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평균 $5를 넘어섰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 전광판에는 가장 저렴한 일반 휘발유 가격이 $5 9센트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휘발유를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은 한인 운전자들은 $5가 넘는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오늘 눈만 뜨면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괴롭습니다. 타주에서 생활하다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한인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이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세상도 어지러운데 가스비까지 오르고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디까지 갈지.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 1.4센트로 오늘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34.5센트가 올랐는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어제는 하루에 3센트가 오르더니 오늘은 무려 8.6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지난 2015년 하루 15.1센트가 오른 이후 최대치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아예 대중교통을 선택한 한인들도 있습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또 버스 타고 갈 거고. 버스가 싸죠. 그래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할 수 없죠, 어떻게요. 지금 주어진 여건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했으면 올라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